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우영우. 역삼역 실험실 라노야, 너 우영우 봤지? 거꾸로 읽어도 역삼역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있고 거꾸로 읽어도 실험실에는 이상한 과학자가 있대. 이곳에는 어떤 이상한 과학자가 있는데? 상명대에는 집에만 가면 불안해하는 과학자가 있대. 아니 근데 피디님 왜 자꾸 라노만 찍어요? 기로님이 촬영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저 오늘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돼요. 라노야 혼자 잘할 수 있지? 저 갈게요. 안녕. 걷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노, 기로도 갔는데 박사님 위치를 어떻게 찾죠? 너무 걱정하지 마. AI 두뇌의 빅데이터로 내가 박사님을 찾아볼게. 이상한 과학자 탐색 중. 이상한 과학자 탐색 중. 박사님! 대체 어디 계세요? 여기가 집에만 가면 불안하다는 이상한 과학자가 있는 곳인가? 박사님 소개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배터리 분리막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일상 속 화학,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위험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입니다. 예전부터 일상 속 화학 연구를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어떤 기체 분리막, 수처리 분리막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우리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에 대해서 혹시 위험한 물질이 나오지는 않는지,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사용 방법을 전달하는 그런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러면 여기가 일상 속 유해 물질을 실험하고 계신 곳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곳이 바로 일상 속 유해 화학 물질을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박사님 연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교님 생각 들어볼게요. 박사님, 잠깐 헤드셋 좀 껴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교수님께서 일상생활 속에 화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뭔가 좀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를 다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지식을 알려주시면서 저 같이 실험해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박사님, 지금 하고 있는 실험은 어떤 실험인가요? 네, 이 장비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장비인데요. 어떤 기체를 분석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체가 그 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몇 퍼센트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생활 속 유해화학 물질 분석할 때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그 안에 유해한 기체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또 몇 퍼센트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는 연구는 실험실 밖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밖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근데 저 조금 더 실험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이렇게 고글도 준비해왔는데. 근데요, 라노님, 우리 다음 촬영 가야 돼요. 안 돼! 그러면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일상 속 위험한 소재를 찾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같이 가시죠. 전 벌써 찾았습니다. 피디님, 뱃살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 전에 제가 다리가 아파서 저 좀 안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일상 속 화학은 남들이 잘 안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 분야 중 일상 속 화학을 연구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히 인터넷이나 이게 유튜브 등 다양한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요. 근데 부정확한 정보가 매우 많이 이런 인터넷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서 해당 회사에 대해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이런 불이익 가는 것을 오히려 막아주는 효과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일상 속 생활 화학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게 된 겁니다. 오래 걸으니까 좀 출출하네. 피디님, 제가 싸운 옥수수 좀 주세요. 박사님, 근데 제가 아침에 옥수수를 따뜻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비닐채로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괜찮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LDPE 랩을 싸서 전자레인지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LDPE 랩으로 감싸서 전자레인지 돌릴 경우에는 실제 그 LDPE 조직이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서 작은 알갱이 형태로 표면에 붙는 걸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먹게 되면 결국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먹게 되는 것이겠죠. 일상 속 위험한 화학물질 연구가 국민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나요? 일단은 평소에 어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생활학 제품을 접하게 되고 다양한 환경에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불필요한 어떤 발암 물질이라든지 유해 물질이 우리 몸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일상 속 생활학 제품의 어떤 원리라든지 어느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나름의 사명감입니다. 생활 속 화학을 연구하면서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해지지 않으셨나요? 전혀 불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정보를 알므로써 저 자신과 제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 주변과 또 이걸 전달하면서 그 듣게 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제가 책임져 줄 수. 근데 저 진짜 힘들어서 더 못 걷겠어요. 진짜 우리 좀만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럼 그럴까요? 삐빅 열정 부족 AI 인식 결과 PD님 엄살로 판단. PD야 나 달달한 거 먹고 싶어. 네, 이번에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종이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물에 잘 젖기 때문에 물에 젖지 않게끔 내부에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폴리에틸렌 소재로 물로 코팅이 돼 있는데요. 실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HDPE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안정한 소재로 코팅이 돼 있어서 그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을 붓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을 때 이게 벽을 긁게 되면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게 됐을 때 장시간 계속 노출됐을 때 어떤 위험성이 나중에 밝힐지 모르기 때문에 불필요한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필요도 없고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도 알았고 커피도 다 마셨으니 출발해볼까? 개인 유튜브 영상이나 출연 영상 중에 반응이 가장 뜨거웠던 영상이 있나요? 조회수가 높았던 것은 그 양초하고 그 캔들워머의 안전성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요. 보통 양초하고 향초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양초, 향초라는 건 주성분이 파라핀이에요. 탄소가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아주 유해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알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도대체 왜 온 건가요? 이제부터 위험한 주방 월드컵을 할 겁니다. 저의 이 전자 두뇌로 PD님들의 주방 사진을 수집했습니다. 촬영 PD님들의 주방 사진을 구해왔는데 여기서 생활 화학이 가장 취약한 주방을 골라주세요. 네, 한번 그러면 주방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일단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한지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주방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제 흡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무 숲길이도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멜라민 그릇, 자칫 잘못 관리하면 포름알데히드 용출될 수 있는 멜라민 그릇도 좀 보이고요. 두 개의 결정적 차이는 위에 주방은 지금 인덕션을 쓰는 것으로 보이고요. 밑에 주방은 이제 가스레인지 쓰는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를 이용하잖아요.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테인이라고 하는 가스인데요. 산소가 많으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요. 산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금씩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이 가스레인지에 쓰는 주방이 더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도 일단은 결정적으로 위에 것은 가스레인지에 쓰고 밑에 것은 인덕션을 쓰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일단은 가스레인지에 쓰는 이 주방은 더 위험하다라고 일단 고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주방은 누구의 주방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주방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위험한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거를 고르겠습니다. 이 주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 식기류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나무 식기류가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세척하고 나면 그 세제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미세한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제 흡수율이 너무 높아서 실제 많은 세제를 머금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멜라민 수지 그릇들이 보이는데요. 멜라민 수지는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이라는 화학물질을 가지고 만드는데 자칫 균열이 많이 생기고 흠집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이런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던 이런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가 있어요. 우린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멜라민 식기는 반드시 폐기 처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사님은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나만의 습관이 있나요? 뭐 요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욕이 잘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를 꼭 체크하고 음식을 담거나 요리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요. 미용실하고 염색 파마약을 쓸 수밖에 없는 곳이 미용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염색 파마약 성분 중에는 역시 또 포름알데히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접착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염색약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다 보면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던 포름알데히드가 빠져나오게 되니까 미용실의 공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이용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한다든지 뭐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님 덕에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유익했습니다. 그나저나 뒤로는 지금 뭐 하려나? 나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가장 위험한 주방으로 뽑히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합니다. 저는 절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뽑혀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수님이랑 나노가 거짓말 한 건 아니죠? 전 거짓말 못합니다. 그럼 박사님의 설명이 도움이 되었나요? 어머니께 잘 전해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신기하기도 하네요. 위험한 주방 1등 소감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안녕!